우리가 경우의 수에서 순열과 조합이라는 거를 이미 학습을 했고, 그 순열 중에서 종류가 이제 여러 종류가 있는데,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게 원순열인 거죠. 원순열. 그래서 원에다가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는 회전해서 일치하는 경우. 자, 그걸 고려하는 게 원순열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중복순열이란 건 뭐냐? 그럼 순열과 중복순열의 차이를 좀 알아봐야 되겠죠. 그쵸? 그래서 한번 써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1, 2, 3, 4, 5라는 숫자가 있어요. 그래서 수가 5개가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자, 이거 중에서, 자, 3개를 뽑을게요. 3개를 뽑아. 자, 3자리 자연수를 만들어 보세요. 라고 했다고 해보죠. 얘는 항상 간단한 걸로 한번 개념 정리를 해보는 건데, 이렇게. 자, 그럼 자연수가 몇 개 나와요? 라고 했을 때, 우리는 이렇게 세팅을 할 거야. 세팅이 지금 이렇게 3자리. 즉 1의 자리에는 누가 들어가지? 그리고 자 100의 자리에는 그리고 1, 10, 100. 10의 자리, 100의 자리. 이렇게 해서 3자리만 세팅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쵸? 오케이. 자, 그러면 서로 다른 3개를 뽑는 거거든요. 여기 제가 지금 서로 다른까지는 아닌데 서로 다른 3개를 뽑아가지고 일렬로 나열해라 라는 거죠. 100의 자리에 지금 올 수 있는 거는 5가지 경우겠죠. 5개 중에서 뽑을 수 있고 그 다음은 4개 중에서 그 다음은 3개 중에서 뽑을 수 있다 이거죠. 543인 건 이거 중학생들도 알아요. 그런데 이걸 기호로 우리가 어떻게 했었냐? 그러면 5개 중 3개 뽑아 일렬로 나열하기. 그래서 5P3이라고 나타냈던 거지. 순열에서 배운 거지. 그치? 퍼뮤테이션 그러면 35개에서 3개를 뽑아 일렬로 나열하기. 이렇게 해서 5P3이라고 했었고 5에서 연달아 세수 곱하기 라고 알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이게. 그럼 여기서 무슨 차이를 두려고 하는 거냐? 그러면 3개를 뽑는데 여기다 한 멘트가 들어가는 거죠. 중복을 허용하여 세자 자연수를 한번 만들어 보세요 라고 하는 겁니다. 저거 하나 들어가면 그냥 중복 순열인 거야. 아, 별거 차이가 없네. 순열은 순열인데 중복을 허용해 주는구나. 초이스 할 때. 그래서 자, 이 자리에 이제 한번 세팅을 좀 해볼 건데 역시나 1의 자리, 10의 자리, 100의 자리를 한번 만들어 보자고요. 근데 이제 100의 자리에 들어가는 거는 5개 중에서 고르겠죠. 앞서서는 여기에 들어간 숫자를 여기다 넣을 수는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또 고를 수도 있잖아요. 중복을 허용해주니까 자 10의 자리에 고를 수 있는 거는 얘하고 상관없이 또 5개. 5개 중에는 또 5개. 그래서 5 곱하기 5 이게 경우의 수일 거라는 거야. 아, 그렇구나. 이거. 차이가 이렇게 벌어지네요. 그래서 이거는 5의 세제곱이죠. 그럼 이걸 기호로 어떻게 쓰기로 약속을 했냐라고 한다면 이건 퍼뮤테이션 쓰잖아요. 자, 이건 파이를 씁니다. 그래서 파이 쓰자라고 약속을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5파이 3 파이의 어원 같은 건 중요하지 않은데 거기 교재 보시면 파이는 곱을 뜻하는 프로덕트의 앞글자 P의 그리스 문자다 이렇게 써 있는데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참고적으로 아시면 되겠고 5파이 3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게 뭐냐? 자, 얘는 서로 다른 5개 중에서 3개를 뽑아 일렬로 나열하기 이렇게 읽다면 얘는 서로 다른 5개 중에서 중복을 허용해야 3개 뽑아 일렬로 나열하기 이렇게 읽으시면 되고요. 자, 결과적으로 여러분들은 얘는 주로 기호를 많이 씁니다. 순열은 기호를 정말 자주 써요. 그런데 중복 순열을 풀 때 기호를 써서 푸는 경우는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기호를 쓰지 않아요. 오히려 기호를 써버릇하면 응용력이 떨어져. 그래서 중복 순열을 유일하게 기호를 배우지만 기호를 타고서 풀진 않아요. 다만 서수형에서도 그렇고 모의고사에도 그렇고 그냥 이렇게 나와. 5파이 3이 얼마예요? 이렇게 나오는 아주 단순한 계산 문제가 나올 때가 있어요. 단순 계산 문제 풀려면 5파이 3이 어떻게 나온다? 5의 3승으로 계산이 되는구나 정도만 아시면 돼요. 매번 기호를 쓰진 않을 거고요. 기호가 나오면 계산할 줄 알면 됩니다. 그래서 5의 3승이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5파이 3은 앞으로 이게 동의어처럼 느끼시면 돼. 근데 이게 3의 5승이라고 또 가끔 실수하는 친구도 있는데 여러분 안 그럴 것 같아. 그치? 5의 3승. 그래서 앞에 거분의 뒤에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식화 시키자면 이런 걸 공식으로 풀진 않는다는 거야. 근데 공식화 시키면 서로 다른 n개에서 중복을 허용해서 r개를 뽑아 일렬로 나열하세요 라고 한다면 이거는 n의 r승이라고 쓰겠다라는 겁니다. 됐나요? 이렇게 됩니다. 됐죠? 자, 그래서 이 정도만 알아두시고 넘어가면 돼요. 자, 그런데 봐봐요. 그런데 이 구조를 지금 제가 뭐랬냐? 일렬로 나열하는 게 순열이잖아요. 일렬로 나열하는 게 순열이니까 당연히 이렇게 가로 방향으로 세팅. 가로 방향 세팅하는 게 맞아요. 즉, 자, 해볼게요. 자, 이 100의 자리라는 거를 한번 제가 그냥
A라고 이름을 붙여볼게요. 자, 10의 자리를 B라고 이름을 붙여볼게요. 그러면 1의 자리를 C라고 그냥 제 마음대로 자리를 좀 구별하려고 그냥 여기는 A라는 자리야, B라는 자리야, C라는 자리야 라고 그냥 해볼게. 자, 그럼 A 자리에 넣을 수 있는 숫자 몇 개? 5개. B 자리에 넣을 수 있는 숫자 몇 개? 5개. C 자리에 넣을 수 있는 숫자 5개. 이렇게 했잖아. 가로 방향으로 세팅했잖아. 그치? 자, 근데 세팅을 좀 바꿀 수 있어. 그림 세팅을 바꿀 수 있다는 거야. 어떤 식으로 바꿀 수 있어요? 그러면 함수처럼 바꿀 수 있습니다. 자, 어떻게 바꾸는지 한번 보세요. 자, 그러면 저 A, B, C가 어디로 들어오냐? 그러면 요 정의역으로 들어와요. 그래서 제가 자리를 세팅할게요. 자, 정의역이 A라는 자리, B라는 자리, C라는 자리 이렇게 세 자리가 있는 거. 정의역에. 이건 세로 방향으로 세팅한 거죠? 가로 방향 세팅이 아니라 함수 세팅도 하실 수 있어야 돼. 대부분의 응용 문제는 함수로 세팅해서 풀어. 쉬운 문제만 이렇게 푸는 것이지. 오케이? 그래서 중복순열은 기본 세팅은 함수로 넘어가야 된다는 거야. 좀 어려운 거 풀려면. 그래서 이것도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뭐냐? 그러면 우리 고를 수 있는 숫자 있죠? 숫자. 1, 2, 3, 4, 5라는 요 숫자 있잖아요. 우리가 골라줄 수 있는 숫자가 바로 공역 쪽에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1, 2, 3, 4, 5 이렇게 됩니다. 됐나요? 자, 그럼 각 자리에 들어간 숫자를 골라보세요. 자리에 들어간 숫자를 고르세요. 자리하고 숫자를 매칭하라는 얘기죠. 대응하라는 얘기네요. 그래서 함수인 거예요. 그래서 함수. 대응의 얘기니까. A 자리에 대응하는 건 숫자가 누구야? 이렇게 대응하는 의미니까 함수입니다. 함수. 그래서 이걸 그냥 F라고 놓게 저는 대응을. 자, 그러면 함수 F의 개수를 구하세요와 동일한 문제인 거야. 그래서 얘와 얘가 똑같은 상황으로 인식이 되셔야 됩니다. 그럼 자, A라는 자리, 너는 어떤 숫자를 세팅하고 싶어? 어떤 숫자 대응하고 싶어? 그러면 뭔가 하나 가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 이렇게. 그러면 뭐 300, 저기 따지면 A, B, C 이렇게 세 자리 자연수라고 했을 때 예를 들어서 331 뭐 이런 거 하나 예를 들어볼게. 그냥 331. 자, 그럼 B는 너 누구한테 대응할 거야? 난 3이요. C 너 누구한테 대응할 거야? 1이요. 이렇게 함수처럼 보인다는 거야. 됐죠? 그래서 가로 방향 세팅으로 놓고 풀 때도 있고요. 이렇게 세로 방향으로 함수로 세팅해서 놓고 풀 때도 있습니다. 오케이? 두 가지 결을 다 알아두시면 돼요. 됐습니까? 그래서 야, 함수의 개수가 어떻게 되니? 그러면 A가 고를 수 있는 거 5개 중에 고르겠죠. 이건 예를 드는 거고 B도 5개, C도 5개. 그래서 5의 3승이라는 함수의 개수가 나오겠죠. 이걸 쓸 때 어떻게 쓴다고? 그냥 5의 3승을 계산을 먼저 하고 굳이 기호를 써야 된다면 5파이 3이라고 써주기. 서술형에서 기호를 써서 푸세요. 그러면 기호는 사실상 나중에 씁니다. 나중에. 계산 다 끝나고 그냥 써줄게 이러면서 5파이 3 이렇게 쓰는 거예요. 처음부터 쓰지 않아요. 처음부터 써서 이렇게 계산하려고 하면 헷갈리기 시작해. 5파이 3인가? 3파이 3이 3파이가 그런 거 고민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전혀 필요 없는 거야. 고민할 필요가. 그래서 요 기본 세팅을 알아두셔야 돼. 중복순열은. 뭐 이게 다예요. 내용이 어렵지 않죠? 자, 그래서 나오는 유형들, 기본 유형들을 좀 볼게요. 기본 유형들을 좀 보겠습니다. 자, 넘어가 보죠. 넘어가 볼게요. 자, 개념 체크도 그냥 볼게요. 처음 배우는 거니까 우리가. 자, 다음 값을 구하세요. 그랬어. 근데 4파 이상 그러면 뭐? 자, 읽어보자면 그냥 서로 다른 4개에서 중복으로 이용해서 3개를 뽑아서 일렬로 나열하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그래서 4의 3승 이라고 계산만 하실 수 있으면 돼. 자, 그래서 4의 3승 얼마야? 뭐 계산하면 되죠, 여러분들. 그쵸? 이렇게 되는 거고. 자, 이건 2의 5승이겠죠? 5의 2승이겠죠? 4의 1승입니다.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겠네요. 그죠?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된다는 거야. 자, 이런 게 나옵니까? 그럼 나와요. 모의고사에. 모의고사에. 여러분, 모의고사가 2점짜리, 3점짜리, 4점짜리 이렇게 구성돼 있잖아요. 근데 2점짜리에서도 나와요. 2점짜리. 그냥 누구나 평화롭게 맞추는 그거 있잖아요. 입자에 깔아주는 문제로. 근데 갑자기 뜬금없이 파이 계산 안 하다가 해볼 일이 별로 없거든. 여러분, 계산할 때. 거기다 뜬금없이 탁 나오면, 막 당황하는 거지. 5의 2승이었나? 2의 5승이었나? 그래서 가끔 가다가 수능에 98점 맞는 최상위권 100점이 아니고 98점 맞는 애가 있어서 신기해서 찾아보면 다 파이입니다. 파이 틀린 애들이에요. 98점이. 98점 맞고 서울대 갔는데 야, 너 뭐 틀렸냐? 2점짜리? 그러면 파이가 헷갈리더라고요. 2의 5승이라고 해서 틀렸는데 32 뭐 이런 경우야. 그래서 알아두세요. 이거. 금방 또 까먹긴 하는데 알아두시면 돼요. 자, 다음 등식을 만족하는 n의 값 혹은 r의 값을 구하세요. 이게 단순 계산 문제야, 그치? 그래서 n의 제곱이 400이다. 이거 푸시면 되는 거고요. n의 4제곱이 81이다. 2의 r승이 64다. 이거 푸는 되는 거니까 넘어갈게요. 너무 쉽다, 그지? 넘어가. 자, 중복순열수 필수 4번 한번 풀어보자. 필수 4번. 저희 교재 좀 봐주세요.
자, 5명의 학생을 서로 다른 3개의 학급에 배정합시다 라고 돼 있어요. 한 명도 배정되지 않는 반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이 자, 가로 방향으로 누굴 세팅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5명의 학생을 그랬으니까 학생을 놓고 우리는 학급을 대응시켜야 되는 건지 학급 3개를 놓고 학생을 대응시켜야 되냐 이런 거죠. 오케이? 이런데 여러분들 이제 가로 세팅을 제가 해보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자, 학생의 지금 학생이 가로 방향으로 1번 학생, 2번 학생, 3번 학생, 4번 학생, 5번 학생 있는 거고요. 자, 1번 학생 너는 학급은 ABC라고 할게 그냥. 학급은 서로 다른 학급이 ABC야. 응? 그럼 너는 어느 학급에 대응되고 싶어? ABC 중에 골라봐. 야, 2번 학생 너는 어느 학급에? 자, 3번 너는 어느 학급에 대응되고 싶어? 너는 어느 학급에 이렇게 대응되고 싶어? 이거죠. 이거. 근데 이걸 풀다 보면 처음 배우는 애들이 항상 질문하는 거기도 한데 여러분은 안 그럴 것 같긴 한데 저는 이렇게 세팅해서 틀렸는데요? 라고 하는 친구들도 있거든, 가끔. 근데 저는 ABC를 가로방에 세팅하고, 여기다 학생을 매칭시켰어요.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어야 되는 건데, 여기다 학생을 매칭시킨다? 그럼 여기다 숫자를 하나 쓰는 게 아니라 학생 5명 중에 하나 쓰는 게 아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A학급에 배정되는 애가 1명일 수도 있지만 2명일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잖아. 그럼 심지어 여기에 없을 수도 있고, 학생이. 1명 있을 수도 있고 1명이 누군지 2명이면 누군지 말도 안 되는 세팅인 거지. 이건 세팅 자체가 말이 안 된다는 거야. 하고도 이상함을 느껴야 되는 거지 이거는. 그지? 그래서 학생 한 명 한 명에 대해서 학급을 선택해라 그러니까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거 A, B, C 세 종류 3가지. 여기도 A, B, C 중에 볼 수 있죠? 얘가 갔다고 얘가 못 가거나 그렇지 않잖아요. 심지어 가장 극단적으로 A 전부 다 A반에 배정할 수도 있어. 한 명도 배정되지 않은 반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3가지씩 3을 5번 거니까 3의 5승. 이렇게 계산한 다음에 굳이 써야 된다면 3파이 5라고 쓰는 겁니다. 3파이 5를 먼저 쓰는 게 아니고요. 이해가시죠? 그래서 3의 5승 243이 답이에요. 243. 이렇게 된다라는 거. 됐죠? 자, 이렇게 됩니다. 가로방향 세팅해도 되는데 뭐 애초에 여러분들이 중복순위 문제가 나오면 이런 문제 나오잖아요. 이런 문제라는 게 뭐예요? 그러면 자, 우선은 해볼게요. 대부분의 이제 여러분 해설지나 이런 거에는 다 가로 세팅이에요. 다 가로 세팅이야. 그래서 여기 지금 우리 교재도 그렇고 모든 교재에도 다 가로 세팅 설명밖에 없지 세로 방향으로 세팅은 함수 세팅을 잘 다루지 않는데 함수 세팅을 해버릇해야 돼. 이게 더 중요한 거야. 왜? 대부분의 응용 문제는 함수 세팅에서 나오거든. 함수 세팅에서 풀어야 되거든. 그러면 함수 세팅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어떻게 알아요? 라고 하면 구별할 수 있는 게 있어요. 함수를 세팅하고 풀어야 되는 거는 습관적으로 뭐냐면 자 봐봐요. 제가 5명의 학생 그럼 5명의 학생이 서로 다 다르죠. 5명의 학생은 같은 사람이 있을 리가 없잖아. 응? 서로 다른. 당연히 이건 서로 다른이야. 학급이 서로 다르죠? 서로 다른을 서로 다른. 둘 다 서로 다른일 때는 무조건 학급 세팅. 정역도 여기 안에 있는 애들이 서로 다른 애들이고 공역에 있는 애들도 서로 다른 애들이죠. 자, 서로 다른 것을 서로 다른 것에 매칭시킬 때는 무조건 뭐다? 함수야. 그래서 함수라는 거는 어떻게 기억하냐? 서로 다른. 그럼 함수야. 나중에는 다 구별할 거야. 서로 다른, 서로 같은. 서로 같은, 서로 다른, 서로 같은. 이거면 어떻게 세팅할 거냐도 나중에는 총정리를 합니다. 총정리를 하는데 다 배우고 나서는 우선은 여러분들 이 개념에서는 서로 다른 이러면 함수를 떠올려라. 무조건. 그래서 자, 정역하고 공역을 쫙 세팅하는 거. 이 문제를 똑같이 풀자면 그럼 정역에 누굴 세팅하냐? 그러면 학생을 세팅해야 되는 거죠. 이걸 처음 배우는 애들은 헷갈려해. 정의역이 학생인지 학급인지 헷갈려 한단 말이야. 근데 학생이 몇 명 있어? 1명, 5명? 1, 2, 3, 4, 5라고 이름을 붙여놔. 학급 A, B, C라고 이름을 붙여놓아. 이렇게 푸는 거야. 그래서 이 풀이보다는 이 풀이를 권장하고 싶어요, 저는. 여러분들 길게 봤을 때, 수능까지 봤을 때는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매칭시켜야지 이렇게 되는 거. 그러면 야, 1번 학생 너 어디로 가고 싶어? 그러면 3가지. 자, 2번 너 어디 가고 싶어? 3가지. 그래서 3의 5승. 그래서 244. 이렇게 세팅하시길. 똑같은 아주 기본적인 문제지만 세팅 자체를 이렇게 하시길 권장합니다. 알았죠? 이런 세팅을 하셔라. 그래야지 나중에 응용할 수 있어. 무슨 얘기입니까? 그러면 학생 중에서 1번, 3번 학생은 꼭 어떤 학급에만 가야 돼요? 뭐 이럴 수도 있고 4번은 어느 학급은 좀 피해 주세요. 이러거나
이웃하고 있는 학생은 어떤 학급으로 가야 됩니다. 뭐 이렇게 아예 제한 조건을 걸면 이 세팅이 훨씬 더 편하다. 뭐 이런 식으로. 뭐 1, 2, 3번은 같은 학급으로 배정해 주세요. 뭐 이러거나 묶어줄 수도 있고 뭐 등등 이런 것들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함수 세팅하시면 돼요. 됐죠? 이게 4-1번입니다. 자, 됐어. 뭐 이렇게 되고요. 근데 아까 뭐 학급이 학생을 선택한다. 그러면 이상할 거야. 한번 해봐. 그러면 학급 하나에 학생이 여러 개 가면 함수가 아니잖아. 그지? X 하나에 Y가 여러 개 되면. 그러니까 이상한 거지. 그러니까 하면서도 이상함을 느껴야 돼. 왜 뭐냐? 왜 여러 개로 뻗어나가지? 이거 잘못 세팅했구나. 정의역 공역 바뀌었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된다. 근데 좀 풀다 보면 전혀 안 헷갈려, 사실은. 정의역 공역을 헷갈려 하는 건 아주 초창기. 처음 배울 때는 좀 헷갈릴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럼 한번 해보세요. 직접 한번 좀 감을 잡으셔야 돼. 자, 이것도 한번 해봐. 2명의 후보가 출마한 선거에서 3명의 선거인이 1명의 후보에게 각각 기명으로, 기명의 이름을 쓰는 거야. 내가 누굴 뽑았습니다라고 밝히는 거죠. 기명으로 투표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세요. 자, 기권이나 무효표는 없습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됐나요? 그럼 가로 세팅으로도 풀어보고 세로 세팅 풀어보고 이번엔 세로 세팅 먼저 해볼게요. 세로 세팅부터. 그럼 자, 정의역이 있겠고요. 자, 공역이 있습니다. 이렇게. 자, 왜 정의역 공역을 생각했어요? 라고 한다면 2명의 후보가 서로 다르죠. 서로 달라요. 3명의 선거인이 서로 다른 애들이죠. 서로 다른이면 바로 이렇게 함수 세팅을 하셔라. 자, 그럼 여기는 후보가 들어갈까? 선거인이 들어갈까? 고르세요. 정의역이 들어가는 게 누구한테 매칭돼야 되는 거죠? 생각하셨습니까? 생각했어요? 여기는 누가 들어가야 돼? 선거인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선거인. 여기 뭐 후보가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자, 3명의 선거인이 예를 들어 1번, 2번, 3번 3명이 이제 투표를 하는 거죠. 누구한테? A 후보, B 후보한테 투표를 한다라고 생각할게요. 이렇게 해야지 함수가 되죠. 이렇게. 선거인 하나당 하나씩 고르는 거니까. 그렇지? A, B가 이쪽으로 넘어가면 뭐야? 그러면 여러 개 뻗어나갈 수 있잖아. 그러면 함수가 아니니까. 이렇게 세팅하시는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자, 그러면 1번 선거인이 뽑을 수 있는 거 둘. 얘도 둘. 그래서 2의 세제곱에 해당되는 함수 개수가 나온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8개가 정답인데요. 이걸 기호 쓸 때 뭐라고? 2파이 3. 써야 된다면 2파이 3이라고 쓰셔라. 이겁니다. 됐죠? 뭐 가로 세팅은 별거 아니겠죠? 이 감을 잡았다면 뭐 가로 세팅을 저는 해서 풀고 싶은데요. 라고 한다면 선거인을 이렇게 가로 방향으로 쓰는 거예요. 매칭은 똑같아. 함수가. 뭐 저렇게 보나 이렇게 보나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 여기에 이제 후보를 매칭시키는 거죠. 1번 너 누구 뽑을 거야? 2번 너 누구 뽑을 거야? 3번 너 누구 뽑을 거야? 그래서 두 가지. 그래서 2의 3승 뭐 이렇게 하는 건 똑같아. 방향만 이렇게 다른 거죠. 방향만. 그래서 이렇게 즐겨 풀겠습니다. 이제는. 알았죠? 이렇게 되는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됐습니다. 어차피 과제는 프린트로 하면 되는 거니까 여기 주어진 문제는 그냥 같이 한번 감도 잡을 겸 같이 풀어볼게요. 교재 과제는 안 낼 겸. 왜냐면 뭐 14페이지까지여서 굳이 뭐 13, 14페이지 과제를 해. 이것도 좀 그런 것 같아서 그냥 같이 봐. 그냥. 자, 빨리빨리 풀어버리자. 이거 푸는데 얼마 안 걸리니까 같이 그냥 풀어버릴게요. 자, 서로 다른 6통의 편지를 서로 다른 3개의 우체통에 넣을 겁니다. 서로 다른 함수 됐습니다. 갑니다. 자, 여기엔 누가 들어가고 여기엔 누가 들어가는지 생각하세요. 그쵸? 오케이. 자, 서로 다른 6개의 편지를 서로 다른 3개의 우체통에 넣을 거니까 여기에 편지가 들어가야 되겠네요. 그쵸? 이 생각을 잘 해보십시오. 자, 여기는 우체통이 들어가야 되겠죠? 편지가 6통이죠. 그래서 1, 2, 3, 4, 5, 6이라는 편지가 있고, 자, 우체통이 A, B, C라는 우체통이 있다. 1번 편지는 어디다 넣고 싶어? 셋 중에 고르겠죠. 2번도 어디다? 3번 이렇게 고르겠죠. 그래서 3의 6승, 3파이 6 이게 정답이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됐죠? 이렇게. 자, 그럼 얘를 봐봐. OX로 답한 6개의 문항이 있는 시험에서 나올 수 있는 답안의 개수 이렇게 돼 있어. 답할 수 있는 거 OX 서로 다른 거. 자, 6개의 문항 서로 다른 문항. 그쵸? 그러면 역시나 우리는 여러분 상상하셨습니까? 자, 누가 들어가는지 상상하셨어요? 상상했어? 정의역에 누가 들어가? 6개의 문항. 자, 문항이 들어가야죠. 1, 2, 3, 4, 5, 6. 그러면 1번 문항은 5냐, X냐. 답해야 될 거 아니야? 5냐, X냐. 이렇게 대응하시면 되는 거죠. 됐습니까? 그러면 2의 몇 승? 2의 6승이 답이구나. 라고 이렇게 바로바로 하실 수 있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혹시라도 6의 2승이라고 헷갈린다면, 이 자리가 헷갈린다면 한번 조금만 생각해 보시면 되는데,
그거는 이제 스스로 훈련이 될 겁니다. 좀 하다 보면. 혹시라도 헷갈리는 친구들이 있다면. 자, 4-2번, 이거 봐봐. 문제 같이 읽어볼까? 자, 4명의 학생 ABCD가 중국어, 일본어, 프랑스어, 독일어, 스페인어 수업 중에서 한 수업을 선택한다. 학생 A는 중국어 또는 일본어 수업을 택하는 경우의 수를 구해보세요. 라고 했으니까 서로 다른 애들이 서로 다른 언어를 선택하네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정의역에 A, B, C, D 4명의 학생을 넣어놓고 자, 공역 쪽에 자, 여기서 자, 앞 글자만 뜰게요. 중국어, 일본어, 프랑스, 독일어, 스페인어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렇게. 그래서 선택합시다 라고 되어 있는 거야. 근데 제한 조건을 걸죠. 자, A는 중국어 또는 일본어야. 너 중국어 아니면 일본어 중에 골라. 그러니까 A는 2가지 경우지만 자, B, C, D는 제한 조건이 없으니까 이 5가지 중에서 다 고를 수 있겠죠. 그래서 2 곱하기 자, B, C, D는 5의 세제곱 이렇게 되겠죠. 5개씩 있는 거니까. 오케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2 곱하기 5의 세제곱이 정답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뭐 만약에 서술형에서 기호를 꼭 써야 되는 상황이라면 2는 그냥 쓰시고 2 곱하기 자, 5의 3승이니까 5파이 3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오케이? 이렇게 기호를 쓰시면 돼요. 넘어갈게요. 중복수의 어려운 파트는 아니에요. 중복수는 뭐 가볍게 풀 수 있는 파트야. 자, 4-3 3개의 문자 A, B, C 중에서 중복을 이용해서 6개의 문자를 선택해서 일렬로 나열한다. 문자 A가 적어도 하나 포함되는 경우. 자, 이렇게 나열한다. 일렬로 나열한다는 표현이 있으면 사실은 함수를 푸는 것보다는 이렇게 대놓고 일렬로 나열이라고 했는데 혼자서 함수를 푸는 건 좀 이상한 것 같다. 이거는. 그냥 일렬로 보는 게 나을 것 같다. 오케이? 그래서 6개의 문자를 택해서 나열한다고 했으니까 뭐 하여튼 이렇게 6자리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자리에 번호를 붙여보면 1번 자리, 2번 자리, 3번, 4번, 5번, 6번 뭐 이렇게 6자리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각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거는 3개의 문자 A, B, C 3개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3의 6승인데 제한 조건이 있는 거죠. 자, 여기 A가 적어도 하나 포함돼야 돼. 그랬어요. 이거 케이스를 나눈다면 A가 하나 포함된 경우, A가 2개 포함된 경우, A가 3개인 경우, 4개인 경우, 5개인 경우, 6개 다 A인 경우 이걸 언제 나누고 있냐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우리도 순열조합 이제 1학년 때도 배웠잖아요. 적어도 이러면 케이스가 너무 많으니까 여사건, 반대 사건의 경우를 빼자. 그래서 그냥 나열하면 자, 여기 들어있을 거예요. A, B, C 3개죠. 3개. 그래서 3의 6승이 이제 전체 경우의 수 나올 텐데 그 중에서 A가 있어야 되는데 A를 포함하지 않는 경우, 그러니까 A를 포함하지 않는 경우를 빼자. 이게 반대 경우니까. 그럼 A 없이 B, C로만 채워야 되겠죠. B, C 2가지, B, C 2가지. 그래서 2의 6승을 빼면 되는 거죠. 그렇죠? 오케이. 이렇게 하면 됩니다. 3의 6승 빼기 2의 6승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넘어갈게요. 계산 안 할게요, 여러분. 자, 그 다음 4-4번. 이 복합도. 자, 봐봐. 이것도 기본 유형으로 많이 나오는 건데 파란색 깃발하고 빨간색 깃발이 각각 한 개씩 있어요. 파란색, 빨간색 이렇게. 파란색, 빨간색. 자, 그랬을 때 깃발을 한 번 이상 혹은 5번 이하로 들어 올려서 만들 수 있는 서로 다른 신호의 개수를 그랬어요. 깃발 한 번 들어 올려봐. 그러면 뭐야? 제가 빨간색, 아니면 파란색 이렇게 있는 거. 2번 들어 올려봐. 그러면 빨빨 이렇게 하거든. 파파 이렇게 하거든. 빨파, 팥빨 뭐 이렇게. 뭐 이런 거야. 그치? 뭐 이런 거네. 이런 거야. 자, 그러면 서로 다른 신호의 개수를 한번 해봐요. 그러면 제가 지금 케이스를 나눠야죠. 깃발을 한 번만 들어서 만들 수 있는 신호, 2번 들어서 만들 수 있는 신호, 3번 들어서 만들 수 있는 신호, 4번 들어서 만들 수 있는 신호, 5번 들어서 만들 수 있는 신호 이렇게 되는 거죠. 그쵸? 근데 동시에 들어올리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사실 뭐냐면 순서가 있는 거야. 순서가. 그럼 잡아요. 한 번 들어 올리는 거면 빨간색 들어 올린다, 파란색 들어 올린다. 이렇게 해서 2가지 신호가 있는 거죠. 2가지. 자, 또는. 자, 2번 들어 올리는 거면 회차가 있는 거예요. 한꺼번에 2번 들어 올리는 게 아니라 했잖아요, 얘가. 첫 번째, 두 번째 회차가 있는 거죠. 첫 번째는 뭘 들어 올리고 싶어? 두 번째는 뭘 들어오고 싶어? 이거죠. 그럼 첫 번째 올 수 있는 건 빨파 2가지, 얘도 빨파 2가지. 이렇게 되죠. 그래서 2의 제곱인 거야. 하나만 더 할게, 그냥. 자, 그러면 3번 들어 올려봐. 그러면 순서가 있잖아요. 순차적으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들어 올리는 게 뭐예요? 빨파. 그래서 2의 세제곱인 거죠. 아, 그럼 얘는 2의 4제곱이겠네. 얘는 2의 5제곱이겠네. 이렇게 해서 이걸 다 더하시는 거고요. 나중에는 뭐 이제 여기 시험에는 여기서는 5번까지밖에 안 나오겠지만, 나중에 뭐 10번 이하 뭐 이럴 수도 있겠죠. 5번 이하지만 10번 이하 뭐 이러면 2의 10승까지 뭐 이렇게 쭉 나올 거고요. 얘는 지금 나중에 여러분들 배우시겠지만 사실 뭐 미리 알고 있는 친구도 있을 거고
등비수열. 등비수열 합공식 써가지고 마무리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다. 이 정도는 간단하니까 그냥 더 하시고, 나중에는 등비수열 합공식 써가지고 마무리하는 문제로, 통합형으로 나옵니다. 됐죠? 이렇게 돼요. 됐네. 이렇게 해서 유형 하나 끝난 거예요, 유형 하나. 그 다음 유형 좀 볼게요. 자, 그리고 중복순열, 자연수의 개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역시나 기본 유형입니다. 자연수의 개수를 구하시면 돼요. 얘 조건에 맞게. 자, 5개의 숫자가 있는데 주의하실 건 0이 포함되어 있어. 그래서 0, 1, 2, 3, 4 이렇게 5개의 숫자가 있는데 중복으로 이용해서 만들 수 있는 4자의 자연수. 자, 4자의 자연수의 개수를 구하세요. 그러니까 자리를 세팅해주세요. 이런 거는 굳이 제가 함수로 볼 필요는 없죠. 함수 볼 수는 있겠으나 굳이 자연수라고 했는데 가로 방향으로 보면 편한 걸 굳이 세로 방향으로 바꿀 필요는 없어. 이런 거는. 자, 그래서 이렇게. 자, 다 이렇게. 다 4자리. 근데 이제 맨 윗자리가 중요한 거죠. 왜? 맨 윗자리는 0이 올 수 없으니까. 4자연수인데 0 말고 1, 2, 3, 4 4개 중에서 고를 수 있겠다. 근데 여기는 지금 0을 이제 포함해서 고를 수 있겠죠? 그래서 중복이 가능하니까 여기 0서부터 4까지 5개. 그래서 5의 3승. 끝이네. 그냥 간단하지. 자, 그 다음에 3200보다 큰 거. 그것도 해볼까? 3200보다 큰 거 있으니까 또 세팅을 해보자. 그럼 맨 윗자리가 우리가 뭐가 들어갈 수 있냐 그러면 맨 윗자리는 3200보다 커야 되니까 우선은 3 아니면 4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쵸? 3200보다 큰 거다라고 했으니까 4로 가는 경우 케이스를 나눠야 되겠다. 그쵸? 여기서 3으로 시작하는 경우 4로 시작하는 경우 이렇게 되겠죠. 자, 우선 4로 시작하는 경우가 훨씬 쉽네요. 그죠? 이렇게. 자, 4로 시작하는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한다면, 자, 다 되겠죠? 그냥, 여기. 그래서 이거. 그래서 여기 0서부터 4까지. 그래서 5개, 여기 5개. 그래서 5의 세제곱이겠죠?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3으로 시작하는 것들. 3으로 시작하는데, 3200보다 커야 되니까 여기에 0이나 1이 들어올 수는 없겠죠? 그래서 2가 들어와야 될 것 같아. 2, 3, 4. 가능한 거 3가지네요. 요게 2, 3, 4. 그 다음은 이제 마음대로 들어와야 되죠. 그쵸? 그래서 5개. 그래서 5의 제곱인데 주의하실 게 있겠네요. 그쵸? 혹시라도 여기서 지금 이 경우 중에 안 되는 경우가 있냐? 그러면 안 되는 경우 있지 않아요? 그쵸? 3200보다 커야 되는데 3200이 여기 안에 들어있지 않나? 그쵸? 3200. 그래서 하나는 빼주셔야 되겠네. 이렇게. 됐나? 그래서 이게 125죠. 그럼 계산까지 해볼까? 이게 얼마냐? 75 빼기 1. 74. 이렇게 되겠네요. 자, 더해보시면 199 이렇게 된다라고 확인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되네요. 됐죠? 이렇게 해서 케이스를 나눠서 보셔야 되겠습니다. 케이스를 나눠서 이렇게 됩니다. 근데 마지막 이제 1 안 빼가지고 틀리는 경우가 좀 많을 것 같다. 1 좀 예민하게 생각하셔야 되겠죠. 이런 거는. 오케이. 넘어가도 되지? 간단한 문제들이니까. 자, 중복순열, 자연수의 개수, 이거 그냥 가로방향 하나하나 제한 조건에 맞게끔 하시면 돼. 이제 5-2라고 5-2 있죠? 그쵸? 자, 5-1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0서부터 5까지 중복으로 해서 4자리 만들어봐라.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4자리. 짝수의 개수다 그랬으니까 우선은 맨 앞자리는 0이 못 온다는 제한 조건이 있는 거고요. 또 하나 짝수니까 맨 끝이 짝수여야 된다는 제한 조건. 이 제한 조건이 있는 자리가 여기네요. 자, 그럼 0 빼고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건 1서부터 5까지 5개. 자, 근데 여기는 6개 다 들어가죠? 여기도 6개 다 들어가서 6의 제곱. 맨 마지막은 짝수니까 0, 2, 4 이렇게 3가지만 들어가겠네요. 이렇게. 자, 됐죠? 이렇게 하시면 끝입니다. 됐죠? 자, 2번. 3000보다 큰 거. 그럼 또 역시나 여기에 맨 앞자리에 제한 조건이 걸리겠네요. 자, 여기 3으로 시작하거나 4로 시작하거나 5로 시작하거나 이렇게 되겠죠? 오케이. 이렇게 되겠다. 그러면 그냥 한 번에 봐도 되겠다. 3000이니까, 그지? 맨 앞자리에 올 수 있는 건 뭐냐? 그러면 3, 4, 5, 3가지. 여기서부터는 자유롭죠. 자유롭게 선택하시면 돼요. 0서부터 5까지 6개, 6개, 세제곱인데 주의하실 건 하나 안 되네요. 그쵸? 이 경우 중에서 3, 0, 0, 0 선택하면 3000이니까 자, 하나는 빼주셔야 되겠습니다. 그쵸? 그래서 이렇게 된다. 그쵸? 이 빼는 것만 좀 주의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같이 풀자. 5-2번. 5-2번. 자, 1, 2, 3 중복 허용해서 만들 수 있는 5자리 자연수 중에서 만의 자리하고 1의 자리 숫자 합이 4여야 된다. 해보죠. 5자리 하나, 둘, 셋, 넷, 5자리. 자, 일시, 백, 천, 만 하고 1의 자리, 만하고 1의 자리 숫자. 자, 여기에 합이 4여야 된다 그랬으니까 여기 합이 4가 되게끔 제한 조건이 걸려 있으니까 여기를 세팅해야 되겠네. 그치? 그래서 합이 4가 되게 세팅을 좀 해볼까요?
자, 4가 되려면 1, 2, 3 가지고 할 거면 1, 3 이렇게 해서 세팅하시든지 이렇게 그냥 한 줄 쓸게요. 1, 3 세팅이든지 3, 1 세팅이든지 중복이 되니까 2, 2 세팅도 있겠네요. 그죠? 2, 2 이렇게 해서 합이 4가 되는 세팅을 좀 해주시면 되겠고요. 됐네. 이거밖에 없지? 자, 가운데 요 세 자리 골라야 되는데 뭐 아무거나 넣어도 되는 거니까 1, 2, 3 3개 1, 2, 3, 1, 2, 3, 1, 2, 3 그래서 3의 세제곱 똑같겠습니다. 그죠? 이렇게 3의 세제곱이 3번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3의 세제곱 곱하기 3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3의 4제곱 81이 정답이네요. 이렇게 간단하잖아요. 이 정도. 중복순열은 뭐 굉장히 어렵게 나오는 파트가 아니에요. 이렇게 나오는 것이고 증복순열의 응용들은 다 증복순열이 아니고 약간은 분할, 분배 쪽으로 넘어가는 거거든. 조분할, 후 분배. 그런 응용 문제는 다음 시간에 좀 중복순열 다 끝난 다음에 이거의 응용들은 따로 볼게요. 기출 문제로. 됐죠? 이렇게 된다. 교재 봐보세요. 중복순열의 함수의 개수 이렇게 되어 있는 거야.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중복순열 자체를 서로 다른 거에서 서로 다른 거, 서로 다른 나온 거를 중복순열의 대표적인 상황으로 본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중복순열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기본적인 그림 세팅을 한다고 했어요. 그림 세팅. 그게 함수로 세팅한다고 했던 게 이 유형입니다. 그러면 이게 대놓고 함수인 거죠. 그럼 봐봐요. 자, X 집합에 A, B, C라는 세 원소가 있고요. 자, Y라는 집합에 1, 2, 3, 4가 있습니다. 자, X에서 Y로 이렇게 함수 개수를 구하세요. 이거죠. 자, 우리가 함수라는 건 X 하나당 Y 반드시 대응돼야 되고 오직 하나만 대응돼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함수의 개수 그러면 A가 선택할 수 있는 건 4개 중에 고르겠죠. B도 4개 중에 대응될 거고요. C도 4개. 갔던 데 또 가도 되니까 상관없죠. 그래서 원소 하나당 4가지 경우가 있구나. 그래서 4를 3번 곱한 4의 세제곱이 답인 거고요. 그렇죠? 굳이 기호로 써야 된다면 4파이 3이라고 쓰겠다. 뭐 이겁니다. 이거예요. 됐죠? 이렇게 된다라는 거야. 됐죠? 자, 그 다음에 1대1 함수의 개수를 구하세요. 그랬어요? 1대1 함수면 A가 갈 수 있는 데는 몇 군데? 4군데인데 자, B는 이제 A가 대응된 데는 못 가고 남은 3개 중에서 고를 거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C는 이제 또 남은 2개 중에 고르겠죠.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면 끝이야. 근데 이걸 굳이 기호화 시킨다면 어떻게 쓸 거야? 4P3 4에서 연달아 세수를 곱한 거네요 라고 쓰면 되는 것이지. 그렇지? 간단하지? 그래서 여기까지 그냥 기본 유형이라면 대부분의 응용형은 여기다 제한 조건을 거는 거야. 여러분 제한 조건을 건다 라고 보시면 돼. 뭐 간단한 제한 조건을 한번 봐볼까? 뭐 예를 들어서 FA 자, FA는 예를 들어서 뭐 짝수여야 됩니다 라고 했다고 해봐. FA는 짝수여야 됩니다 라고 했다고 해보죠. 그럼 뭐 A에 대한 제한 조건만 붙은 거죠. 그럼 A가 할 수 있는 데는 2군데구나. 그래서 E 그리고 B, C는 자유롭죠. B는 이제 4군데 또 C도 4군데니까 4의 제곱 이렇게 쓰면 되고요. 서수형에 꼭 기호를 써야 되겠다. 그럼 2 곱하기 4의 제곱만 4파이 2라고 기호를 쓰시면 되는 거죠. 뭐 이렇게 뭐 간단한 이런 제한 조건들이 붙는 문제들이 나올 것이다 라는 거죠. 됐나요? 예를 들어서 A, B, C가 선택한 값이 함수값이겠죠. 함수값이 이제 3개 있을 거 아니야? 3개가. 그래서 여러분이 자, 요 함수값 3개 A, B, C가 선택한 함수값에 자, 짝수가 포함되어 있어야 됩니다 라고 했다고 해봐요. 짝수가 포함되어 있어야 됩니다 라는 제한 조건이 걸렸다고 해보죠. 그러니까는 A, B, C 너네 중에 2나 4로는 꼭 가져야 돼 이런 거야. 2나 4한테는 꼭 가져왔으면 좋겠어 라는 얘기를 했다면 짝수가 2 하나 포함될 수도 있죠. A, B, C가 2한테 간 걸 수도 있고 2가 포함되어 있을 수도 있고요. 치역에 4가 있을 수도 있고요. 2, 4가 다 있을 수도 있죠. 너무 많다. 케이스가 너무 많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어떻게 할 거야? 자, 이런 건 여사건으로 반대 사건을 빼겠다는 거야. 그냥 함수의 개수가 지금 아까 했듯이 4의 세제곱이죠. 거기서 짝수 포함 안 하고 전부 다 홀수로만 간 거야. 그러니까 짝수로는 안 간 거죠. 아예 이렇게. 그래서 홀수로만 간 거는 쉽거든요. 야, 에이, 너 홀수로만 가라? 그럼 2가지. 얘도 2가지. 그래서 2의 세제곱을 빼는 방식대로 이렇게 여사건을 주로 이용한다는 거야. 이해갔나요? 자, 이거 외에도 복잡한 제한 조건들은 많이 나와. 그런 것들은 진짜 기출로 봐야 되겠고, 여러분들 이제 프린트로 나갈 테니까 그 과제는 또 다 프린트로 하시면 됩니다. 알았죠? 이렇게 돼요. 자, 이게 함수의 개수. 유형이다. 크게 어려운 건 없고요. 여러분들 생각하면서 잘 경우의 수만 차근차근 구하시면 돼요. 자, 이거 잠깐 볼까요? 6-1이요.
잠깐 교재를 좀 볼게요. 자, 저희 교재가 함수의 개수. 자, 요 개유에서는 함수의 개수가 끝이군요. 이 유형이. 자, 그러면 그냥 아래 거는 해결해 봅시다. 여러분 어차피 프린트 과제 하면 되니까. 자, 봐봐. x에서 y로의 함수의 개수를 m개. 그 x에서 y로 1대1 함수. 이건 뭐 똑같은 거다. 그치? 그래서 그냥 바로 해볼까? 함수 개수 그러면 원소 하나는 선택할 수 있는 게 5개죠. 그래서 5의 세제곱 이렇게 하면 끝이겠죠. 그쵸? 자, 1대1 함수야. 그러면 1이 선택할 수 있는 건 5개. 자, 근데 2는 4개, 그 다음은 3개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기호 써보자면 5p3이고요. 기호 써보자면 이거는 5파이3이라고 쓰실 수 있으면 됩니다. 똑같은 문제니까 뭐 별거 없네요. 그렇죠?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 보시죠. 6-2번. 자, 뭐 그냥 제한 조건 좀 가벼운 거 하나 붙었다. 그죠? 이렇게 한번 그냥 해볼게요. 나중에 익숙해지면 이렇게 벤다이어그램 안 그리고 그냥 생각해가지고 푸셔도 돼요. 자, 마1, 0, 1 이렇게 되고 요렇게 함수. 자, f1이 0인 함수의 개수를 구하세요 그랬어요. 자, 그러면 1은 0으로 무조건 가야 되니까 이미 선택 끝났어요. 얘는 경우의 수에서 빠져야죠. 이미 이렇게 제한 조건이 걸려 있으니까. 자, 그럼 얘부터 2 갈 수 있는 거 뭐 상관없죠. 얘한테 다 갈 수 있네요. 그렇죠? 그래서 몇 가지냐? 그러면 3가지고요. 얘도 3가지, 3가지, 3가지. 그래서 3의 뭐 예를 들어 4제곱 이렇게 되면 끝이겠습니다. 그쵸? 3의 4제곱이 정답이 되는 거고요. 됐나요? 오케이. 이렇게 됩니다. 네, 여기서 그냥 문제 하나 제가 만들어 볼게요. 잘 나오는 문제. 여기까지는 괜찮죠? 문제 하나 만들어 볼게. 그럼 여기다가 실제 현실에서 좀 이 정도는 추가된 건 잘 나와. 여기다 플러스. 자, 얘를 만족해야 돼 라는 거 하나와 치역과 공역이 같아야 됩니다 라고 했다고 해보죠. 치역과 공역이 같아야 돼요 라고 했다고 해봐. 이렇게. 그럼 무슨 얘기냐? 0은 이미 선택을 받았습니다. 그쵸? 말과 1을 선택을 받아야 된다는 거야. 누구? 2, 3, 4, 5는 말과 1한테는 누구라도 하나는 적어도 가야 된다는 얘기죠. 이해갔어? 이런 문제 잘 나옵니다. 그럼 이제 요거 추가된 거 한번 풀어보자. 추가됐어.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자, 이미 1은 끝났어요. 1은 대응이 끝났고 여러분들 2, 3, 4, 5가 어떻게 대응되나를 좀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죠. 2, 3, 4, 5가 가야 된다. 한번 가보자. 자, 그러면 마일한테 적어도 하나가 1한테 적어도 하나가 그랬을 때 마일한테 그냥 하나가 간 경우 뭐 1한테도 하나가 간 경우 아니면 마일한테 둘 간 경우 뭐 너무 많아. 케이스 나누는 거 말이 안 돼. 그래서 뭘로 하냐? 역시나 여사건. 좀 복잡하면 여사건. 반대 사건을 빼겠다는 거야. 자, 그러면 우선 아까 해봤듯이 이 원소 하나당 갈 수 있는 게 3군데입니다. 3군데. 3의 몇 제곱? 4제곱이 함수의 개수. 이걸 만족하는 함수의 개수거든요. 그쵸? 근데 여기서 요 반대요. 치역과 공역이 같지 않은 걸 빼버리면 되잖아요. 됐습니까? 오케이. 자, 이걸 만족하지 않는 걸 빼버리면 되죠. 그래서 논리 구조가 어떻게 되냐라고 한다면, 자, 실제로 F1은 0을 만족하는, 자, 논리 구조를 말씀드릴게요. 이걸 만족하는 함수의 개수를 구하는 게 이 문제였죠. 그럼 그 함수 개수, 그 함수 중에는 2가지로 갈려져 있는 겁니다. 뭐냐? 치역과 공역이 같은 애들이 있고요. 논리 구조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까지 만족하는 함수들도 있고 치역과 공역이 같지 않은 함수들도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문제에서 원하는 이 81개의 함수 중에는 이 함수 중에는 이렇게 갈라져 있다. 근데 얘를 구할 건데 얘를 구하는 게 어려우니까 얘를 구한다고 생각하시면 돼. 이거를 이 함수 중에 일부 반대라는 거예요. 반대. 얘가 원하는 조건의 반대라고 해서 이걸 부분 여사건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부분. 이 부분이잖아. 전체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심지어 이 조건을 만족하는 애들 중에서 다시 그 안에서 2가지 나눠지고 그거의 반대. 그래서 부분 여사건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영어는 잘 나와요. 시험에 수능 때까지도. 자, 그럼 요거를 구하겠다. 이걸 구해서 빼버려야지 이렇게 생각하면 돼. 자, 그러면 마이라고 2를 선택이 돼야 되는데 안 된 경우예요. 안 된 경우를 한번 봅시다. 그럼 자, 저는 뭐 할 거냐? 자, 함수값으로 마일이 없는 경우. 뭐? 마일이 없는 경우. 함수값 얘기하는 거예요. 마일이 없는 경우를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너스 1로는 아무도 안 간 거야. 아무도 안 간 거야. 그러면 얘네들이 어디로 간 거야? 0, 1로만 간 거죠. 0, 1로 간 거 2가지. 그래서 2의 몇 제곱? 4제곱. 이렇게 간 거야. 0, 1로만 간 거. 혹은 1이 없는 경우도
우리가 반대 경우라고 보셔야 되겠죠? 1이 없는 경우. 지금 함수값으로 1을 선택을 아무도 안 한 거야. 이게 또는입니다. 자, 1을 아무한테도 안 갔어. 그냥 말과 0으로만 갔어. 그래서 얘가 2의 4제곱. 근데 문제가 있죠? 문제가 있어요. 여기하고 여기서 중복해서 생거 있어. 뭐? 야, 너네 말 말고 0, 1로만 가봐. 그래서 0, 1 두 군데로 간 거. 이 두 군데로 간 거 중에는 전부 다 0으로 간 거. 그러니까 전부 다 0으로 간 건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죠. 그쵸? 그래서 그건 중복해서 했으니까 하나를 어떻게 해주셔야 돼? 빼주셔야 돼요. 얘 또는 얘 그러면 이 두 개 교집합 같은 경우를 뺀다고 보시면 돼. 기억나지? A 또는 B 그러면 A 개수, B 개수, 교집합 개수 빼던 그 유한집합 원소 개수. 그거 똑같은 아이디어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구하시면 정답인 거죠. 이런 게 이제 실전 난이도입니다. 여러분. 괜찮나요? 이런 거. 오케이.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이요. 6-3번. 이렇게 한번 볼까? 뭐 간단한 제한 조건이네요, 이것도. 자, 1, 2, 3, 4에서 1, 2, 3, 4로 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1, 2, 3, 4가 있고요. 자, 이렇게 해서 1, 2, 3, 4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함수 개수 구하세요. 그랬는데, 자, F1부터. F1은 1이 아닙니다. 그랬죠? 그래서 1이 갈 수 있는 데는 얘 말고 세 군데 갈 수 있네요. 그렇죠? 그래서 F1 경우에서 구해보면 세 가지 이렇게 되겠죠? 자, 이제 F2서부터요. F4까지는 자유롭잖아요. 선택이 뭐. 별로 제한 조건을 받는 게 없죠? 그래서 얘네들은 다 4개씩 갈 수 있으니까 4의 세제곱 이렇게 하시면 끝이겠네요. 그렇죠? 3 곱하기 4의 세제곱 이렇게 하면 끝입니다.